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제도가 1월 1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승근입니다. 네. 저는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봤냐면 BTS의 제이홉이 뭐 광주 북구에 500만 원 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 500만 원 냈다. 이런 건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기부죠. 맞습니다. 뭔가 기부를 하는 기부를 건데 하는 거죠. 네.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기부제예요. 고향사랑 기부니까 기부제도고 우리가 보통 기부라고 하면 종교단체에 기부도 하고 네. 복지시설에 기부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한다는. 그러니까 지역의 주체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 아니 그러니까 무슨 춘천시청. 그렇죠. 기초자치단체도 되고 네네. 광역자치단체도 됩니다.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강원도나 춘천시에 하는데 고향이라는 개념은 지역을 내가 지금 거주지가 아닌 곳. 네네 맞습니다. 저는 거주지가 고향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말이고요. 네, 그런 말로 이제 사실 거주 사랑 기부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거고요. 네네. 다만 자기가 사는 곳에는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향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곳 뭐 정든 곳에도 할 수 있고 뭐 부모님 고향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니면 뭐 대학교 다닐 때 농화를 갔던데, 그렇죠? 네네네. 아니 벽돌 나르던데, 뭐 군생활하던 지역도 그렇죠. 있을 수 가능하죠. 있고, 그러니까 거주지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곳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원하면 복수의 곳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 액수는 뭐 자기 마음대로겠죠? 50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건 정치적 기부와 똑같아요. 네네. 이 제도가 답례품이라는 그런 제도 빼놓고는 정치적 기부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일단 답례품은 조금 있다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받아요. 연발영사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를테면 서울 명동 중구에 기부를 하게 되면 저는 손해가 없는 거네요. 10만 원만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대신 제가 부담하는 세액이 10만 원은 돼야 되는 거죠. 정치적 기부도 똑같잖아요. 내가 부담한 세액이 10만 원 돼야 돌려받는 거지. 내가 내는 세금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못 받죠. 그건 맞는 거고. 10만 원을 넘으면 그냥 일반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건 몇 %인가요? 16.5%라고 하죠. 그러니까 500만 원 낸 분들은 100% 돌려받는 건 아니고 16.5%를 10만 원까지는 전액, 490만 원은 16.5%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기부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적 기부도 그렇게 돼 있어요. 500만 원 한도로 돼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하는 거는 16.5%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의 소액 기부를 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답례품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기부하고 다른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그 결혼식 가면 요즘 코로나 때 가면 이제 뭐 식사하실 거에 물어보잖아요. 식사 안 하는 사람 뭐 하나 주죠. 그렇죠. 주는 선물, 홍삼 세트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그게 이제 답례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마치 혼주가 우리 자식 결혼하는데 오셔서 감사하다고 선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성이 깃든 물건을 주는 거. 그게 답례입니다. 근데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치자금처럼 10만 원 내고 10만 원 다 세액 공제 받는 것보다는 재밌는 거죠. 그리고 뭔가 오니까 경제적으로 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익인데요? 재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죄송한 얘기지만 13만 원어치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산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그렇습니까? 해외에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8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원화로? 한산에서. 이게 이제 2015년에 1조가 넘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 4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실적이요.
알면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주체잖아요. 기부를 받는 곳이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돈과 사람이 지역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기부라는 게 돈이 가는 거잖아요. 돈이 갔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가나요? 돈이 가다 보니까 그 돈으로 지역에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북 고창군에 기부를 했어요, 제가요. 그럼 고창에서 없던 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답례품을 주죠, 일단. 3만 원만큼. 10만 원 받았는데 3만 원만큼 답례품을 주려고 하면 답례품을 만드는 회사를 누가 차리든가 아니면 기존의 답례품 회사에 사람을 더 고용해야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창은 뭐가 유명하죠? 복분자 술 뭐 이런 거를 답례품으로 보내고 그럼 지역이 그만큼의 산업이 좀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창업이나 아니면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요. 나머지 3만 원을 제한 7만 원은 지역을 위한 발전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창의 산성 이런 거 있잖아요. 산성으로 오는 길에 좀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에 쓸 수 있죠. 아니면 그 산성을 홍보한달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도 7만 원만큼 고창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결국은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데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돈과 사람이 지역으로 오게 만든다. 교수님 정말 좋은 제도를 이렇게 대한민국에 소개해주고 실제로 이게 또 시행이 되는 게 정말 반가운데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이 불균형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고 지역은 소멸된다. 뭐 애기도 안 태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걱정으로만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책은 굉장히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쓸모가 있네요. 재밌는 거죠. 일단 재밌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기부했는데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이게 유망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15년 됐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쪽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뭐 고창에 산성길을 만드는데 내가 어렸을 때 거기 갈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이렇게 층계를 놓으니까 올라가기 쉽더라.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걸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가게 돼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자기는 여기에 7만 원밖에 기여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여한 것 같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가서 하루 자고 또 먹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그게 이제 제도의 목표입니다. 고용도 창출하지만 사람들이 방문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관계 인구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 인구.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지역하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갈게요. 경남 통영이라고 한다면 통영 좋죠. 통영이라고 하면 통영 시민은 아니지만 전 서울 시민이어서 거기랑 관계를 맺고 좀 정이 들고 한 번씩 더 가게 되는 관계 인구에 포섭될 수는 있다. 그러다가 거기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또 인연이 돼야 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탐나는 돈 같아 보이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그걸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뭐 저는 이제 내년 올해 1조 정도 1조 이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왜냐하면 세액이 내가 부담하는 세액이 있어야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1,600만 명 정도가 세금을 냅니다. 실제로 부담해요. 뭐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는 더 많지만 월급이 너무 적거나 손해가 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중에 한 60%만 기부를 하면 그냥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10만 원이면 그렇죠. 그게 1조입니다. 1조 정도가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5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으니 일본은 그래서 8조 3천억 중에 한 6조가 전액 세액 공제 받은 사람이고 이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 기부가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조 이상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요새 발행하는 거 보면 뭐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지만 지난번에도 어디 농협조합원들이 먼저 사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경쟁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많아야 10% 정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30%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딱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발정산이나 아니면 추석 이후에 하반기에 가면 다들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7글자를 뭐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인구가 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가 되게 고맙겠네요. 그렇죠. 고맙죠. 왜냐하면 그 손흥민 선수의 500만 원 기부 때문에 춘천 출신 인사들이나 춘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춘천에다 기부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종의 홍보 활동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부를 받는 사람이니까. 네네. 우리도 뭐 이렇게 방송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어요. 기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치단체가 뭔가 확실한 목표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한테 왜 기부했냐면요.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이 적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지어달라고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뭐 체육관이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죠,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죠. 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데 지금 유명 인사가 기부하는 것도 그중에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아니 유명인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그럼 한 1, 2년 지나면 정말 좀 변화가 생기나요? 근데 1조라는 돈이 지역을 살리기에는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뭐 1조라고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거든요. 네네. 뭐 수도권 구 이런 데 빼면 20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1조를 200으로 나누면 50억이에요. 한 지역에 50억씩 매년 가면 바뀌겠죠. 50억씩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네네. 적지 그 않은 인구가 돈입니다. 적은 데나 이런 데면 그렇죠. 그리고 50억이 나중엔 100억도 될 수 있고 또 성과를 보여주면 사실 자치단체가 세입이 많은 것도 다 국가 그 보조금이나 이런 데 매칭이 돼 있고 복지 비용으로 이렇게 고정화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경직성 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50억이 들어오면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물론 이제 기부자들이 지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 노인들 위해서 달라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 교수님은 세금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 예산을 쓰는데 실제로는 경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뭐 건물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정해진 정도. 복지 비용, 뭐 기초연금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가 거의 전부고 실제로 단체장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얼마 안 없는데 되는데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막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굉장히 좋네요. 매우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기부 금액을 거기다가 그 결제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부가 되는 거죠. 답례품도 재밌겠습니다. 지금 답례품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제 만드는 중입니까? 답례품을 올려놓은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요. 아직 못 올린 자치단체 몇 개 있긴 한데요. 뭐 보온 대추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특산물. 특산품이 많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관광상품권, 아니면 숙박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관계 인구. 지역에 사람이 오게 되니까. 숙박권은 아이디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서야만 쓰는 걸 거 아니에요. 돈이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례품은 10만 원짜리 사면 그만이지만 그 이제 거기 가서 숙박을 하게 되고 관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역에 쓰고 그건 되니까.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경남 남해군은 해녀가 삶아주는 자숙 돌문어 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있고 포인트로 3만 포인트. 부산 사하구도 뭐 자갈치 수산물 선물 세트 이런 거 뭐 보기만 해도 벌교는 역시 꼬막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부하는 사람이 재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의식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어떤 예술 문화를 위한 기부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기부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뭐 좋은 소식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저희가 신승근 교수님을 모시고 고향 사랑 기부제라는 좋은 제도가 시작됐다는 거 확인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좋은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 이 뉴스는 청취자들께 전해드리면서도 저도 설레었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